지난 영상에서 3가지 지방 축적 호르몬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본 영상부터는 6가지 지방 연소 호르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가지 중 2가지 호르몬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뇌 속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며 그 주요 기능으로는 우리 몸의 근육, 연골, 피부 등의 여러 조직들을 회복 및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만약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다면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들은 쇠퇴하고 노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항노화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은 식간 공복 시에 지방을 분해하므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연료를 공급해주는 기능 또한 수행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지방 연소 호르몬 중 하나이며 특히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몸을 회복 및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주된 촉발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여러 영상들을 통해 강조드렸던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운동과 영양 관련 변이들의 그 각각의 최적점, 즉 스윗스팟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근비대 극대화 전략 시리즈 영상들을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성장 호르몬은 저강도 수준의 운동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수행해야만 효과적으로 증가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 시에는 저중량 운동뿐만 아니라 고중량 운동도, 그리고 유산소 운동 시에는 저강도 걷기뿐만 아니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도 함께 운동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적절히 병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운동할 때마다 매번 고강도 운동으로 수행하면 성장 호르몬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번 고강도 운동만을 수행하게 되면 지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티솔을 만성적으로 증가시켜 오히려 성장 호르몬을 억제시키며 나아가 여러 오버트레이닝 증상들, 그리고 면역 및 대사 등의 전반적 건강 또한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만성적인 증가 없이 성장 호르몬만을 선택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라이프스타일의 그 균형을 지키는 것, 즉 지난 여러 영상들을 통해 여러 번 강조드린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운동 및 영양 섭취,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운동 부족뿐만 아니라 운동 과다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자신이 운동 과다 상태, 즉 운동 중독에 빠진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운동 중독 및 그 해결 방법 영상을 참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호르몬은 인슐린-like growth factor, 즉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입니다. 이는 간에서 만들어지며 성장 호르몬에 의해 촉발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해당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는 성장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식간 공복 시에 지방을 분해하므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연료를 공급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방연소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 식사 시에 분비되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연료를 공급해주고 혈당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라면 해당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는 식간 공복 시에 분비되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연료를 공급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참고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는 지방 연소뿐만 아니라 근육 단백 합성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호르몬이라는 점, 또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의 감소는 지방 축적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 또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 연소 호르몬인 해당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의 분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는 성장 호르몬에 의해 촉발되기 때문에 먼저 앞서 말씀드린 성장 호르몬의 촉발 요인들을 활성화시킨다는 전제하에 인슐린 분비를 억제시키고 해당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공복 시간을 길게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간에 필요 없는 간식을 먹지 않는 것이며 해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간헐적 단식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간헐적 단식의 원리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 말씀드린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성장 호르몬의 주된 촉발 요인은 운동 강도와 단백질 섭취량, 그리고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의 주된 촉발 요인은 공복 시간입니다. 따라서 성장 호르몬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빈도의 고강도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고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긴 공복 시간을 갖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강조드리고 싶은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지방 연소 호르몬, 즉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모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지방 축적 호르몬과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지방 연소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 주된 촉발 요인인 고강도 운동만을 무리하게 수행하면 우리 몸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지방 축적 호르몬인 코티솔의 만성적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지방 연소 호르몬인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을 경우에도 지방 축적 호르몬인 인슐린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방 제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측면만을 고려하여 그것만 바라보고 무조건 달려가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관련된 여러 측면들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있게 그리고 현명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방 제거를 극대화하기 위해 먼저 꼭 알아야 하는 6가지 지방 연소 호르몬 중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